전광훈 목사의 여러 발언들 중에서 보면 말이죠. 자유민주주의라는 측면보다는 좀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볼 때 상당히 극우적 발언이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헌재에 관련된 아주 그 비난 같은 거 이런 걸 볼 땐 자유민주주의의 관점과는 맞지 않는 거죠. 헌법재판소라는 게 대한민국의 최고 헌법기구인데 그 헌재를 자꾸 공격해 왔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뭐 국민의힘 후보 다 떨어뜨렸다. 이건 뭐 얘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정치적 발언이니까. 근데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하는데 정광훈 목사에서 반론을 제기하니까 그건 사회주의자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논법이 맞지는 않죠. 대선 출마 가능하세요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사실상 판결이 무효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변호사님. 사실상 판결이 무효라서 출마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 겁니까? 사실상 판결이 무효라고 하는 건 제가 법조인으로서 10년 이상 이렇게 있으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사실 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 선거권이 뭔가 이제 다시 부활을 하려면 우리가 뭐 대통령님을 사면을 해준다든지 네. 뭐 이런 아니면 뭐 재심을 통해서 본인의 이런 제가 이제 다시 뭐 무죄로 뒤집혔다든지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두 건 다 우연찮게도 다 전광훈 목사님하고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2월에 전광훈 목사 보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뭐 우리 한동훈 후보님께서는 정광훈 목사가 무슨 사회주의를 하는 그런 목사입니까? 뭡니까? 그런데 전광훈 목사께서는 우리 국민의힘 후보님 포함해서 네. 우리 8명 모두를 떨어뜨려야 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는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 네. 지금 한동훈 후보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 코로나 방역 수칙을 좀 정광훈 목사랑 같이 뭐 있으면서 위반을 하고 이랬다는 건데 그럴 만큼 정광훈 목사랑 상당히 좀 가까운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힘을 완전히 지금 적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가까운 거 아니에요? 라고 좀 물어보고 있거든요. 최창일 교수님. 근데 전광훈 목사 이건은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전광훈 목사의 여러 발언들 중에서 보면 말이죠. 자유민주주의라는 측면보다는 좀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볼 때 상당히 극우적 발언이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헌재에 관련된 아주 그 비난 같은 거 이런 걸 볼 땐 자유민주주의의 관점과는 맞지 않는 거죠. 헌법재판소라는 게 대한민국의 최고 헌법기구인데 그 헌재를 자꾸 공격해 왔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뭐 국민의힘 후보 다 떨어뜨렸다. 이건 뭐 얘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정치적 발언이니까. 근데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하는데 정광훈 목사에서 반론을 제기하니까 그건 사회주의자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논법이 맞지는 않죠. 저는 그래서 어제 토론 보면서 말이죠. 물론 한동훈 후보가 검사 표시가 난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검사를 해왔으니까. 네. 근데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김문수 후보의 그 논점이 너무 일관된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옹호하는 논리 자체가 저는 잘 소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중도층에게. 그리고 아까도 이재명 후보를 수사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건 한동훈 전 대표 말이 맞아요. 그 수사하고 구속하는 건 저긴 검찰의 몫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할 수 없어요. 그런 사안에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 토론이 이런 탄핵에 대한 거, 계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만 네. 미래 의제가 너무 생각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양 후보가 전부 어제는 뭐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후보 다 네. 너무 김문수 후보가 이제 탄핵 계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논리를 얘기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전망, 미래에 대한 의제, 뭘 앞으로 하겠다 이런 게 너무 없었다. 그게 대단히 아쉬웠다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사실 아까 조금 전에 윤용걸 대표님께서는 이게 사실 그냥 뭐 펜싱이 아니라 정말 정치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오히려 마이너스였을 것 같은데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실 또 반대되는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최창일 교수님은 아니다. 한동훈 후보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더 마이너스였던 것 같은데 문제는 플러스가 되는 사람을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두 분 다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플러스 되는 사람은 없이 양쪽 다 좀 마이너스다. 미래에 대한 얘기가 정작 비전 얘기가 빠지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이 화두에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후보들 간의 1대1 토론에 등장한 전광훈 목사 어제 진짜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죠. 그 모습 제가 잠깐 갖고 왔거든요. 보고 오실까요? 제가 대통령의 출마를 선언하게 된 이유는 지금 양당을 이루는 야당과 여당이
내가 보니까 희망이 전혀 없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 당에다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광화문 광장에서 직설적으로 내가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정광훈 목사. 내가 국민의힘 후보들 8명 다 안 돼. 내가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면 당선시켜도 국민의힘 후보들 안 되겠어. 내가 나갈 거야 라고 얘기를 진지게 했었죠. 근데 정말 어제 출마 선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경민 변호사님, 정광훈 목사가 출마할 자격이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후에는 5년 뒤에 출마가 가능하고 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형이 확정되고 나서 10년 이후에 이제 가능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박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이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당시 이제 문자 메시지를 발송을 해서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8년에 그때 당시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과 함께 이제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었습니다. 아하. 징역 10월로 법정 구속이 됐다가 네. 2018년에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감형이 되면서 집행유예로 석방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검찰에서 상고를 해서 2019년 9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럼 그때로부터 지금 10년 동안은 결국 이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대선은 물론이고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에 있어가지고 투표권도 없고요. 당연히 출마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지금 상태에서는 2029년 9월까지는 네. 뭐 대선에 출마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기자들이 한번 좀 물어봤어요. 정광훈 목사한테 대선 출마 가능하세요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사실상 판결이 무효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변호사님. 사실상 판결이 무효라서 출마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 겁니까? 사실상 판결이 무효라고 하는 건 제가 법조인으로서 10년 이상 이렇게 있으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사실 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 선거권이 뭔가 이제 다시 부활을 하려면 우리가 뭐 대통령이 사면을 해준다든지 네. 뭐 이런 아니면 뭐 재심을 통해서 본인의 이런 제가 이제 다시 뭐 무죄로 뒤집혔다든지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런 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본인의 선거권이 살아난다? 피선거권이 살아난다? 그거는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인 것 같고 그래서 네. 그거는 정말 본인의 그냥 단순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